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강한 증시는 계속 강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섰다라는 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오늘은 잠깐 쉬어갑니다만 5,000선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5주 연속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다우 지수도 38,802선 마감 예정되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비트코인이 2년 만에 5만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상황입니다. MTN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쉬어갑니다만 뉴욕 증시가 설 연휴 동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주가의 고공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신고가들이 이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다지 마음 편하게 지내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그 심리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거래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려는 이런 상황들의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흥분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넘기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거기에다가 비트코인도 5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이제 시장 상황들 돌아보면은 테슬라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달러 넘어서고, 월그린이나 인텔 같은 경우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하고 알파벳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2조 달러에 입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가지고 50%나 상승하면서 750달러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 세 기업들이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뒤를 이어가지고 언제쯤 2조 달러 클럽에 진입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머 이미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비디오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숨어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장중에 10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10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 회사가 엔비디아하고 공동으로 지금 인공지능 환경에서 어떻게 비디오의 품질을 낮추지 않고 고성능의 비디오를 실현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동 연구에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올랐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2월 20일 날 아마존의 AWS 그 인공지능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새로운 엔비디아 부품을 가지고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지금 이렇게 또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존이라든가 엔비디아와 공동된 어떤 그런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인공지능 시장의 이슈가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검색 기반 서비스에서 이제는 미디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밤에 또 하나 이제 테슬라가 모델 Y의 가격을 1,000달러 정도 추가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리비안이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았는데, 경쟁사에서 1,000달러 가격 인하하다 보니까 리비안의 저가에 대한 이미지가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버클레이 쪽에서는 목표가 자체를 25달러로 잡고 있다가 16달러로 급락시키는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리비안에게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는 이런 상황들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하락하고 리비안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노동부 쪽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지금 2%대로 좀 복귀를 할 것이다. 지금 2.9%에서 3.1% 이 구간에서 기간별로 약간 예상치가 차이가 있는데, 전월 3.4%에서 하락하는 것만은 지금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5월 달까지 밀려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달에 가능할 수 있을지 가늠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소매 판매 그리고 제조업 생산 관련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역시 이어집니다.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나올 게 15일 날 코인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21일 날 엔비디아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월마트나 홈디포, 디어, 어플라이드 이런 전통적인 어떤 소비주들,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할 전망이고, 그리고 데이터록이라든가 팔로알토, 엔비디아 이런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이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같은 경우에도 코카콜라나 샤프파이, 에어비앤비 이런 굵직한 회사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소매업체들 그리고 중소형 기술주들 이런 쪽으로 또 우리가 주목해서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연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 보면은 2024년도 1월 달 이제 소비자 기대 조사가 나왔는데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3%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1년, 5년 해가지고 3%, 2.5% 정도로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뉴욕 연준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채 상환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리스크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은 급여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가계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조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소비자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준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이 소비자 기대조사가 뉴욕 지역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부각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 흐름 같은 경우에는 뉴욕 지역이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경제를 대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뉴욕 연준에서 이런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전반의 어떤 경제도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높은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래량도 줄지 않고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려는 심리가 여전히 팽배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조금 주춤한 이유는 이제 오늘 밤에 1월의 CPI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점, 그 점도 좀 무난하게 뛰어넘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업종별 특징도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금리나 기대감에 대해 조금 이렇게 살아나다 보니까 에너지와 유틸리티 쪽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기술주들은 되는 종목만 되고 있죠. 기술주 업종들은 좀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는 성장 동력에 있어서 조금 이제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미 소비재 업종이 지난밤에 하락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주택 내구재 산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로어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등급 상향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홈디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홈디포를 지난 이제 10월 달인가 280불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게 홈디포다. 미국의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홈디포의 역할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JP모건에서 로어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고 이제 주택 개조 쪽에서 그쪽 소매업체들이 활력을 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어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목표 가격도 좀 상향 조정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모기지은행협회라든가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쪽에서 나오는 게 모기지 금리는 떨어질 거고 주택 매매는 늘어날 거다. 주택 매매는 두 자릿수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에 그 부부 절도단이 있습니다. 이 부부 두 사람이 그 지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홈디포 가가지고 영수증 가지고 다른 물건으로 또 환불해달라 그러고 이런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기업의 순이익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매업체들을 매장에서 도둑 잡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ARM이 있습니다. AR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의 어떤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스마트폰,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지금 스마트폰에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산업 쪽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지난 분기에 29센트 나왔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14%나 성장하는 모습 보였고, 그러면서 클라우드 사업하고 자동차 부문, 그리고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 굉장히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지금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IPO 이후에 3배 가까이 지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ARM으로 대표되는 지금 미국 제조업체 대표 기업으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온 세미컨덕터나 이런 반도체사들이 나섰지만 지금은 ARM이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 이 얘기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ETF가 출시가 됐거든요. 이제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19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월 8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4억 달러 이상 순유입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은 채굴업자들에 대한 보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채굴하는 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좀 줄일 것이다, 매도를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모양이 돼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지금 3월 달에는 5만 2천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제 10X 리서치라는 데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스탠다드 차트라는 데서는 지금 2024년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높게 지금 목표가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특정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만 국한된 어떤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강세 추세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난밤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